안녕하십니까, 마이다스입니다. 자, 금요일장 시장 끝났고요. 오늘은 농업 관련주 좀 알아보겠는데요. 농업 관련주 하면 그렇게 뭐 시장에서 인기 있는 업종은 아니죠. 왠지 옛날 것 같고 구닥다리 같고 뭐 이런 느낌도 나는 업종인데요. 하지만 이런 농업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어떤 때 주목을 받냐면 첫 번째,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했을 때. 여러분 뭐 뉴스를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최근 그 시베리아의 고온 현상, 한 번도 얼음이 녹지 않는 그런 추운 지역이었는데요. 영하 68도 이렇게 나가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최근에 영하가 아니고 영상 38도,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여름 더위보다도 뜨거운 날씨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기상 이변에 대해서 좀 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런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 농업주가 좀 관심을 받고요. 두 번째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될 때도 식량 관련주, 농업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남북 간이 나눠져 있죠. 그래서 남북 경협주로도 분류가 되고요. 한국에서 북한에 지원 소식이 나올 때도 농업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. 이렇게 서두로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. 자, 오늘 알아볼 기업은요, 경농, 농약 업체죠. 그 다음에 대동공업, 농기계 업체, 그 다음에 우성사료, 현대사료, 고려산업. 세 개 업체는 사료업체입니다. 뭐 특별히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. 그냥 무작위로 선정했다 보시면 되겠고요. 왜 뭐 이 종목만 넣느냐? 뭐 그것도 의미 없는 겁니다. 그냥 이 종목만 넣어서 간단히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해서 넣은 것 뿐이고요. 별다른 큰 의미는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다섯 종목 외에도 농업 관련주는 많이 있는데 그냥 편의상 이 다섯 관련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. 첫 번째 경농부터 간단히 살펴봐드리면요. 이 경농은 농약 제조업체인데요. 자회사로 조비를 두고 있다. 같이 대북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.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반응이 핫하게 나오는 종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계절적 좀 특성을 띈다. 농약이라는 것이 농번기에 많이 사용이 되니까 당연하겠죠. 3월하고 6월 사이에 매출이 집중된다. 올 1분기는요, 매출액이 10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도 15%, 당기순이익도 10% 증가했다고 하니까요.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켓시어가 2018년 이후에 확대되고 있다.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 기업, 대동공업, 농기계 업체라고 그랬죠. 트랙터, 콤바인 업체고요. 일단 북미 지역의 매출이 좀 크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국내가 3천억, 북미가 3천억, 기타가 1558억이니까요. 한 8천억 가까이 매출하는 기업이니까 농업 관련 기업치고는 굉장히 큰 기업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이 기업의 핵심은요, 북미 시장입니다. 이 중수용 부분 농기계 시장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기업은요, 우성사료인데요. 배합사료 업체고요. 뭐 축종별 전용 사료를 개발했다. 뭐 그런 내용이고, 적자폭이 축소됐다고 하니까 최근에 좀 적자를 많이 냈는가 봅니다.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적자 난 사실보다는 적자폭이 축소되거나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주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에 좋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. 적자폭이 축소됐으니까 뭐 이 정도 알아보시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대사료, 같이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사료 전문 회사고요. 산란계 사료 분야에서는 한 7.7% 정도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다. 올 1분기 매출액은 3.5%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18.6% 증가를 했네요.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. 자,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액이 감소를 했네요. 영업이익보다는 이 매출액 감소에 주목을 해야 된다. 영업이익이 늘었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감소됐다는 것은
큰 의미를 받지는 못한다. 매출액이 좀 더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파이기 때문에 시장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.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좋은 것은 아니다.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은. 그 다음에 손상 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. 그나마 본업에서 적자 났으면 안 좋은 건데 손상 차손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 평가 손실이 나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거니까 이런 부분은 그나마 본업에서 적자 난 것보다는 괜찮다. 왜냐하면 향후에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.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고려산업 마지막으로 이것도 배합사료 업체인데요. 1분기 매출액은 4% 증가했다.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해야 좋다. 그 다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됐다.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했다. 주가 요인은요. 적자했다가 흑자로 전환할 때가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다.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. 어쨌거나 좀 긍정적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5개 기업을 간단히 이렇게 비교해보면요. 좀 틀리죠? 이 세 업체는 같으니까 같이 보셔도 되고요. 나머지는 좀 업종이 좀 틀리니까, 뭐, 너무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경농, 퍼가 53배, 대동공업 44배, 우성사료가 좀 낮죠? 퍼는. 현대사료는 26배, 고려산업은 21배. 대체로 퍼가 높습니다. 좀 높은 편이죠, 퍼는. 두 번째로 PBR은 1배, 뭐 보통이고요. 낮은 편입니다. 대동공업. 이것도 우성사료도 낮은 편. 보통. 자, 퍼하고 PBR만 보면 이 대동공업하고 우성사료가 조금 좋아 보이는데요. EV 에비타도 한번 간단히 보면요. EV 에비타가 뭐냐면 내내 퍼에 뭐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조금 틀리죠. 전체 시장 가치를, 시가총액을 감가상각전, 그 다음에 이자 지급전, 그 다음에 세금 내기 전.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보다는 보통 크잖아요. 크니까 조금 퍼보다는 좀 더 낮아지겠죠. 이게 53인데 20, 44인데 9, 7.9인데 이건 더 커졌죠. 좀 이상하죠. 네, 요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다 이렇게 낮아집니다. 왜냐하면 이 순이익보다는 이 감가상각전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숫자가 퍼보다는 낮아지는 건데요. 우성사료는 반대로 돼 있죠. 이 의미는 뭐냐면 순이익이 오히려 크다는 얘기죠. 이 감가상각전 이익보다도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순이익에 뭐 특별이익이나 이게 발생했다는 얘기예요. 일시적으로. 그러니까 이 퍼는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하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안 되죠. 낮게 나왔지만 일시적으로 뭐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. 현금 배당은 별로 주는 기업이 없고요. 경농 정도 이렇게 주네요. 1% 정도 대동공업. 나머지는 의미 없고. 자, 요까지는 이제 과거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1Q 실적 코멘트를 한번 보면요. 경농은 성장을 했다. 대동공업은 고성장을 했다. 제일 주목할 만하고요. 우성사료도 적자를 좀 축소했다. 현대사료도 양호했다. 1분기. 고려산업도 성장을 했다. 전체적으로 보면요. 경농은 좀 재료면에서 좀 좋은 부분이죠. 남북 경협주, 그 다음에 남북 간에 호재 뉴스가 나오면 핫하게 반응을 하니까요. 그 다음에 지표면으로 볼 때는 대동공업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.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도 많이 했고요. 기업도 규모가 제법 있고. 자, 이 사료기업 중에서는 지표나 이런 부분은 우성사료가 조금 좋아 보이지만 성장적인 면에서 볼 때는 고려산업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. 제가 볼 때는. 네, 이렇게 보이고요. 이런 비교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요. 자, 그러면 간단히 이 기업들을 비교해 봤으니까요. 차트로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. 차트로 간단히 살펴보면요. 자, 맨 먼저 경농부터 보시면요. 엊그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못 지켜서 좀 아쉬운데요. 왜 못 지켰냐면 단기성 재료이기 때문에 못 지킨 거예요. 단기 재료는 팔아야 맞는 거예요. 북한에 쌀 제공하겠다. 비료 제공하겠다. 우리가 제안한 거잖아요. 북한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제안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뉴스라고 보면 되고요.
그다음 단기적 뉴스일 때는 파는 게 정석이고요. 이렇게 긴 윗꼬리를 맞았는데요.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면요. 고점대가 이 정도가 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정도가 고점대다. 이게 자꾸 윗골이 맞는 부분이 있죠. 이 정도가, 그러니까 13,700원. 이 정도는 고점권이다 생각하고, 이 근처에 오면 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저점권은 21선 부분이 있는 11,000원대가 저점권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주가는 그러니까 한 중립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. 고점과 저점 사이에 딱 있는 거니까요. 자, 근데 이 고점을 돌파하려면요,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거래량이 이 정도만큼 살아나야 됩니다. 근데 거의 죽었죠. 이때 살아났지만,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, 음봉이 아니고, 긴 윗꼬리를 맞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. 이 거래량은. 이 정도 거래량 갖고는 이 고점을 넘지를 못한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, 이 고점대 오시면 파는 게 좋겠다. 단, 재료가 강력하다. 그러면 보유를 해야 됩니다. 남북 관련 뉴스 재료가 강력하게 나온다고 그러면. 근데 지금까지 나온 뉴스만 가지고는 이 고점을 뚫으려면 이 거래량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래량 갖고는 좀 힘들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11,000원에서 13,700원 이 정도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. 그 말씀을 드리고요. 대동공업 차트가 우상향 추세로 가장 좋습니다. 자, 이 기업은 고점대를 어느 정도 지금 전저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래량도 아까 경로하고는 좀 틀리게 최근에 오히려 이때 거래량보다 최근 거래량이 더 많다는 얘기는 시장에 관심이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. 자, 이 종목은요, 지지선만 말씀드리고 투자해도 괜찮은 가격대다. 아까 지표상으로도 저평가했죠. 그러니까 지지선은 어느 정도 도냐면요. 여기 1차적으로 21선, 그 다음에 200일선은 거의 철벽, 철벽이란 또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. 이 두 가지 지지선을 놓고, 저점이다 생각하고,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. 시장에 관심이 조금 왔다.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.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대동공업은, 상방보다는 하방이 좀 단단하다. 그러면 투자할 만한 위험보다는 조금 기대가 더 클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투자해도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우성사례 볼까요?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경농하고 좀 비슷한데요. 이 기업은 거래량이 너무 죽었죠. 이때도 죽었고. 다만 뉴스가 나올 때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이 장대 거래량이 나왔다가 쉬고 또 나왔다 쉬고 하는데요. 나왔다 쉬더라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상향 추세는 아니에요. 상향 추세는 아닌데 지금 가격대는요.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지 가격대예요. 조금 지금 가격대가. 그래서 얼마입니까? 지금 요 가격이죠. 이 정도 가격대라고 그러면 3,000원 정도가 되겠네요. 자, 3,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를 해도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하는 게 좋겠죠. 배합사료 이제 업종인데 조금 기업 내용은 적지 않았으니까 기업 내용 측면에서는 이제 저평가 기업은 맞는데 관심이 있을 때만 이렇게 주가가 풍풍 튀니까 관심이 없을 때는 또 한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되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격대는 지지선 근처에는 왔다. 투자해도 큰 무리가 없는 가격대는 맞다.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,000원 무너지면 좀 손절도 각오를 해야 된다. 이런 종목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현대사료, 우성사료하고 내내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요.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다. 이것도 우성사료고. 다만 우성사료보다는 조금 시장의 관심이 거래량이 이때는 거의 관심밖이었죠. 이때 올라올 때도. 지금은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좀 살고 있다. 이때는 거의 바닥이었잖아요. 거래량이. 지금은 그래도 가끔 이렇게 관심이 나오고 있고요. 자, 장대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가도 우성사를 이렇게 옆으로 갔다 밑으로 빠지는데 이거는 그래도
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. 보니까.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내 뭐 우성사료 패턴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다. 그리고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정도만 보면요. 자, 이 고점권에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.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윗골이 맞았는데, 자, 좀 아쉬운 것은 21선이 좀 꺾인 부분이 아쉬운데요. 그래도 그 밑에 61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61선 기다렸다가 61선 매매 이 정도, 뭐 얼마입니까? 13,000원대 정도, 이 정도 가격대 61선 근처에 오면 그래도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이런 고가권이라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13,000원대 21선이 꺾였으니까 좀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13,000원대까지 내려오면 한번 투자를 고려해봐도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, 고려산업인데요. 자, 이 종목은 추세가 그래도 좀 살아있죠. 앞에서 본 두 종목보다는 패턴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틀린 부분이, 이 종목은 이렇게 똑같이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붕 띄워주고 유지를 합니다. 이렇게 밑을 안 때려오고, 그러다가 또 뉴스가 나오면 한번 붕 띄워주고 어느 정도 고꾸라 박는 것도 있지만 좀 유지를 해줍니다. 이렇게 좀 그래도 계단식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높여간다 그런 느낌일까요? 저점을 좀 높여간다. 그래서 앞서 본 그 배합사료 업체 중에 우성사료나 현대사료보다는 힘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. 힘이 좀 더 좋고 같은 뉴스에 반응하는 주가의 힘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에 21선 매매 정도 하면 되겠죠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조금 옆으로 눕기는 했는데요. 그래도 이 정도를 얼마입니까? 한 3,000원대 후반 정도 되겠네요. 3,800원 정도. 자, 이 정도 21선 내려오면 한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. 왜냐하면 실적이 좋았잖아요. 1분기 실적이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. 그리고 거래량이 앞서 나온 두 종목보다도 최근에 관심이 좀 더 많이 가는 거래량이에요. 훨씬 늘었잖아요. 비교해 볼 때.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관심이 앞서 본 오성사료나 현대사료보다는 시장의 관심이 좀 더 높다는 얘기예요.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농업 관련주 이렇게 세 개 업종 좀 살펴봤는데요. 글쎄요. 어느 것이 좋다, 나쁘다 좀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. 그래도 그냥 개인적으로 저보고 고르라고 그러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대동공업은 펀더멘탈 측면도 좋고 차트도 우상향 추세로 좋습니다. 그래서 대동공업이 저보고 고르라고 그러면 세 개만 제일 좋아 보이고요. 재료적 측면에서 뉴스적 측면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경농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사료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고르라고 그러면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성장을 한 이 고려산업,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조금 시장의 관심이 두 종목보다는 이쪽이 좀 더 거래량 측면에서 관심이 더 있는 것 같고 차트 흐름도 약간 힘이 더 센 것 같다. 그래서 세 종목을 저보고 선정하라 그러면 이 세 종목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. 여러분들은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.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농업 관련주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는 못하는데요. 그래도 주목받을 시기가 있어요. 자, 그런 때를 대비해서 잘 연구해 두셨다가 투자하면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